근데 거기에 제 시험까지 본 거 아니야? 그치? 일단 39번 볼게요. 39번 나 해석하다 오셨거든요. 39번 문제 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풀 거예요. 언젠가 풀 건데 제가 미리 스포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스포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문 자체가 괜찮아요. 아 이렇게 문장을 더럽게 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식의 문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39번에.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 좀 풀어보게끔 좀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너무 믿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다시 제대로 또 시험 보고 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원내에서 겨울방학 때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는 잊혀졌을 테니까 한번 먼저 보자고요. 저 첫 문장 해석하면 좀 웃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for example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답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do not have야 가지고 있지 않아. 뭘 가지고 있지 않아?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디에? 일반적인 사전에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설명하는 기업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사전이 어디 있어요? 너 사전이라고 얘기했어? 네. 일반적인 언어에 일반적인 언어에서 용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업을 설명해주는 용어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다시 묶여요. 이렇게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는 아니야. 기업은 아니야. 여기까지 같이 반드시 기업은 아닌 그 기업을 설명하는 용어는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한 기업은 반드시 아닌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일 필요는 없는 그런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갔지? 근데 이게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다시 또 꾸며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닫혀요. 됐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한번 봅시다. 사람이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지. 문장 구조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자, 그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했던 그 무언가에 오케이? 그 무언가에 대한 기억일 필요가 반드시 없는 그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지? 웃기지?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이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그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그 기억과 이 기억이 일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어때?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자,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오케이?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자. 내가 A라는 여자와 만나다가 헤어졌어. 오케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람을 펴서야. 자, 민승이가 헤어졌어. 근데 민승이는 여성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헤어졌어. 자, 우리 둘은 공통적인 기억은 가지고 있지. 어떤 기억은 가지고 있어? 사귀었다 헤어졌다는 공통적인 기억은 가지고 있어. 그럼 둘의 경험이 똑같니? 다르지. 둘의 경험은 똑같지가 않지. 그냥 비슷한 그런 감정과 기억만 가지고 있지 경험이 똑같지는 않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니? 근데 나는 민승이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 들어줄 수는 있지. 그렇지, 들어줄 수는 있지. 민승이도 내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지. 서로 같은 기억이기 때문일까? 아니, 서로 헤어진 그 기억, 아픔이 있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서로의 그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헤어졌다라는 그 기억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갔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따위로 써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인가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걸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얘가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되게 웃겨요. 왜 정답이 3번이냐면 여기 보세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수업 설명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저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대충 그러니까 완전히 독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만 다 한 거예요. 직역만 다 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다가 3번을 봤어요. 3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 지금 함정인 거 아셔야 돼요. 3번에도 포 이그젬플 있죠. 그리고 여기도 포 이그젬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되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3번 정답 아닐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적 기능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could somehow 어떻게든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뭘 공유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라면, 즉 다시 말해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메모리, 기억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뭐야? experience 나오지? 네모칸에 뭐 있어? experience 있지? 연결 지으면 바로 여기 있는 사례가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3번 되는 거. 이거 정답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기능어로만 풀었어야 돼. 이거 사실은. 이거 독해에서 풀잖아?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보고 익스페리언스 보고 익스피리언스 보고 서치어팅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이 뭐야? 용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서치랑 익스피리언스 가지고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하지만 이것이 would not be of something 무언가가 될 수 있어.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언가는 될 수가 있어. 자, 얘가 지금 똑같이 또 익스피리언스 나오죠. 근데 저렇게 있어가 아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다시 한번 말해봐봐. 갑자기 문장에 맞네. 미안해. 내가 낯을 빼먹었어. 미안해. 이게 무언가가 아닌 거지. 내가 경험한 무언가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좋아. 땡큐. 내가 낯을 빼먹었어. 그럼 얘가 네모칸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지. 이 뒷부분이. 그래서 정답 3번. 이해됐어? 임승이? 땡큐 서요. 오케이, 땡큐. 자, 또 진짜 21번부터 자, 일단 어법 한번 가볼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어려워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보여주는 거냐면 감기 조심해라. 감기 때문에 좀 죽고 모의고사의 그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29번 발견하고 자 29번 볼게요. 여기 대은 뭘 물어보는 걸까? 대은 워낙 많잖아, 그지? 그러면 I suspect that이 나왔네? suspect that이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절 접속사일 수밖에 없어. 목적절 접속사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뒤에 뭐 보면 돼? 그렇지, 완전한지만 보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봐요. 무엇을? 풍미를 뭐로써 봅니까? A as B, A를 B로써 봅니다. 다 나와 있네. 그치? 비유 A, as B 이렇게 다 나와 있네. 그럼 일단 얘는 건너뛰어. 필요 없다.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어시스트란 단어가 나와. 이거 애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할 거야. 어시스트란 단어가 여기 지금 동사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지금 문장 구조가. 여기 and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길 거고.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되게 단순한 거야. 어시스트가 자동사냐? 어시스트가 타동사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시스트는 둘 다 돼요.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어시스트가 타동사가 되면 뭐뭐에게 도움을 주다가 되는 거고 어시스트가 자동사가 되면 뭐뭐의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 돼요. 도움이 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 없지? 어법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 없어? 그러면 얘 어법적으로 타동사니까 얘 자동사도 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해갔지? 오랜만이야 이런 문제.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문제 오랜만이고요. 자, 3번 보면 여기죠. 오브 위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즈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 뭐가 찍혀 있어?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끊긴단 말이지. 여기까지 갔지? 자, 그리고 앞에 문장, 컴마 앞에 문장에 보니까 뭐가 주어야?
this가 주어고요. can be가 문장의 동사예요. 맞죠? 맞지? 다행히 오케이. 자,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컴마와 이 주어 동사와 얘를 연결해주는 무언가 필요하잖아 지금. 뭐가 필요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접속사 여기 달려있어 없어? 안 달려있지. 그러니까 접속사 여기 달려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지? 근데 접속사 없네? 하지만 여기 위치가 있네? 위치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네? 3번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니? 됐어? 무슨 이해 갔어?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4번.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이제 짜증나는 거죠. 더 소셜 이렇게 나와요. 아, 소셜 이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that 이렇게 괄호 열려요. 얘가 그게 꾸며주겠죠? 그리고 supply food with its meaning 이렇게 닫힐 겁니다. 그럼 얘가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라는 얘기죠. 단수 복수? 복수. 그럼 여기 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두세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되게 쉬웠단 말이지. 정답은 되게 쉬웠다. 얘는 5번도 쉽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거꾸로 푼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5번부터 먼저 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봐. 여기 봐. to focus 집중하기 위해서 뭐에 맛에 집중하는 것. 아, 얘가 문장의 주어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얘가 꾸며주는 거. 과하게 맛에 집중하는 것. 얘를 꾸며주네. 맞지? 그럼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 당연히 부사로 와서 꾸며줘야지.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까지도 맞는 거죠. 여기까지 갔죠?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가볼게요. 이제 3점짜리를 좀 보면서 21번 문제를 가보면 이렇게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해주면 우리 민승이가 39번을 너무 강력하게 처음에 해석하다 짜증났지 너. 자, 그랬을 거야. 보니까 컨셉트 개념이요. 뭐의 개념?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 자체는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 자체는 should be familiar 친숙합니다. 뭐에 친숙해? 뭐에 친숙하냐면 누구에게나 친숙하거든요. 뭘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홈 베지터블 가든이니까 집에서 채소 키우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갔지? 자, 집에서 뭐 키우는 걸 얘기해? 그렇지. 집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재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나와서 생태계라는 개념이 나와 있네. 여기까지 갔지? 자, 좋아. 이 정도만 정리해두고 정원 자체는 자, 아 진짜 미쳤나 봐. 잘 봐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얘부터 보거든요. 다들 그렇죠? 얘부터 보거든요. 킵 유지하는 거야. 공을 어디 유지하는 거야? 슬로프야. 경사면에 유지하는 겁니다. 경사면에 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게 어떻게 되겠어? 유지시키려면 계속 어떻게든 잡아줘야겠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 아니면 무언가를 억지로 유지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거나 뭐 그런 식의 글이 나와야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정원 자체가 작은 생태계거든요. 이 채소 재배하는 게 작은 생태계래요. 작은 생태계랍니다. 작은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원 자체가 작은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에서 재배자는 시도합니다. 뭐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뭘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시도해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최대화를 시도합니다. 뭐의 최대화를 시도해? 과실과 채소 생산의 최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럼 봐봐. 이 작은 생태계에서는 뭘 유지하는 거야? 자, 특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뭘 위해서? 생산의 최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럼 보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배자는 이제 almost 거의 항상 intervening 개입을 하게 돼요. 어디에 개입을 하게 돼? 역학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역학? 생태계의 역학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 이 생태계에 재배자는 이 생태계에 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재배자들은 제거합니다. 원치 않은 식물을 제거하는데 그 식물들이 begin to grow 자라기 시작하고 아마도 퍼져나가기 자,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해버리거나 아마도 뿌려버릴 수도 있겠죠. 뭘 뿌려버릴 수도 있겠어? 살충제를 뿌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펜스 오브 펜스를 칠 수도 있어요. 패치 농터에 농지에다가 뭐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뭐하는 것을 먹어버리는 것을 채소를 먹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입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갔지? 오케이? 자,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서 봐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최대화한다라는 것 이렇게 돼요. 뭘 최대화해? 채소 성장 자체를 최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unstable state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 잘 봐. 그럼 이 사람은 이 상태가 원래의 생태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의 생태계는 최대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그 원래의 생태계에 사람이 개입을 함으로써 최대치를 만들어 내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준비됐니? 좋아. 자, 그러면서 자, 생태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배자는요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공을 어디에? 경사면에.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불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으로 가야 돼? 그렇지. 불완전한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거 그냥 키핑의 동의어가 메인테인인 거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 이 두 개 동의어거든. 여기까지 해갔니? 서영 이해갔어? 자, 그래서 높은 산출량을 위해서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뒤쪽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생태계 자체는 원래 안정적인 상태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야? 생산량이 절대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태야. 근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서 생산량을 최대치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글의 핵심이야. 좀 글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오랜만에 수업하려니까 힘들지?